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1년 3월 5일이고요. 현재 장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매매 내용은 뭐 그렇게 영상의 길이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말로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탄 메탈은 어제 제가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매수를 해서 수익권으로 좀 상한가에 종료가 됐죠. 자, 오늘 내심 갭 상승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갭이 좀 뜨지가 않았어요. 자,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 들어갈 무렵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상한가가 좀 풀리긴 했지만 좀 버텨봤고요. 상한가에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제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이 좀 많이 뜰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조금 이 찌라시가 돌면서 오늘 갭상승을 못하고 그냥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서현의 사회이사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학 동문인가로 인맥주로 좀 엮여 있죠. 그런데 서현의 사회이사가 이 펜엔터테인먼트인가요? 뭐 글로 옮겼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서현탄 메탈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마감이 됐어요. 그 외에 뭐 이등주 이하 종목들은 뭐 대거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급락이 좀 나왔고요. 아침에도 뭐 개파락으로 다 마이너스를 크게 줬죠. 자, 서현탄 메탈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게 갭을 못 띄우고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이거 시초가에 그냥 보합에다 매도를 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흔들었고 물론 뭐 보유를 했다면 조금 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안 좋은 뉴스가 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합권에다가 매도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4% 정도 넘게 수익이 난 상태로 어제 넘어왔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현탄 메탈은 좀 마감을 했고요. 자, 이 종목은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자, 여기 이제 세력들도 이 종목 작업을 했겠죠.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돈을 썼을 건데, 뭐, 자기들도 의도치 않은 이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위쪽으로 좀 끌어올렸다가 여기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한 게 아닌가. 물량이 정리가 다 안 됐다면 한번 올렸다가 또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차트 모양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매매 대응하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펜엔터테인먼트가 그래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자, 이렇게 이 종목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생각한 투자자들이 이제 대거 매수가 몰리면서 23% 갭이 떴지만 결국에는 뭐 이 종목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는 현재 애니능률이 그냥 대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이 거래대금도 가장 약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이 대장주로 이 현상에 들어갔고요. 자, 분봉상으로도 가장 빠르게 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대장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이 윤석열 테마주가 그렇게 뭐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로 형성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서현탄 메타 매매 좀 맞췄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포스코 엠텍인데요. 이 종목 제가 매매 대응을 했는데 이게 손절이 나갔습니다. 손절이 나갔는데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 종목 제가 어디서 매매했냐면 여기서 이제 시초가 돌파 나올 때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시가 이탈이 나오고 이 음봉에 저점 깰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래쪽 빠졌죠. 그런데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돌파할 때 이 종목 쫓아붙을까도 했지만은 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우리 시장 뭐 양시장 다 그냥 아래쪽으로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대장주긴 했습니다. 시장 대장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장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를 못했고 결국에는 놓친 상태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굉장한 뉴스 이 재료가 있잖아요. 리튬 호수 관련해서 이 35조 원에 달하는 이 매출액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아마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만 이제 분봉상 흔드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털린 거죠. 여기서 이제 털린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흔드는 구간을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손실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매수가 대비 별로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약손실로 마감이 돼서 오늘도 두 종목 매매 대응해서 수익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는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는
방금 말씀드린 애니능률과 이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두 종목 다 일봉상으로 2연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음 주에 매매 대응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신선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현대퓨처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이제 상한가가 뭐 이런 앞에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깔끔한 상한가 봉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진 부분,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한 차례 좀 급하게 상승을 줬지만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 만들고 상한가에 잘 굳혔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도 만들어 줬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종목도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패턴 나왔죠. 자, 이 종목도 뭐 매매했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 이 종목도 이제 좋은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 추진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이오닉 5를 필두로 해서 이제 국내에 엄청난 전기차 종류들이 쏟아져 나올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시장에 풀리는 속도 대비 이 충전소의 대수가 이 충족이 안 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괜찮은 재료거리, 뉴스거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봉상의 모습이 조금 깔끔한 이런 매물대 돌파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료 나쁘지 않고 또 거래대금 나쁘지 않고 분봉상 움직임도 뭐 깔끔하게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잘 강하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는 뭐 그렇게 오늘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강한 테마로 만들어지는 좋은 종목들의 출현은 없었고요. 이렇게 이제 특징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시장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장중에는 이런 저점 라인 이탈을 하면서 또 이 음봉으로 크게 좀 만들어졌었죠. 장중에는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야, 이거 61선도 깨고 내려가고 만약에 이런 저점까지 앞에 이런 저점까지 깨면은 정말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아래 꼬리를 잘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어쨌든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이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아래 꼬리를 잘 만들어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를 잘 달아줬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양봉이 두 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자리를 두 번에 걸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과 이 자리 굉장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다행히 오늘 그 자리를 코스닥 시장도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아래 꼬리를 싹 달면서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됐죠. 자, 요런 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장 상황을 만들고 나를 괴롭힐지는 몰라도 그래도 장 막판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양봉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이 단기 이평선 5일선을 회복을 완전 깔끔하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이제 5일선이 이탈이 나오면서 5일선이 다시 아래쪽으로 좀 꺾였죠. 그리고 중기 이평선이 21선이 이 우상향하는 61선을 갖다가 현재 데드크로스를 한 모양이 여기서 좀 만들어졌어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조금은 안 좋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주가가 21선 위로 올라와서 지수가 올라와서 다시 21선이 이렇게 이제 61선 위로 올라가 주는 모양이 만들어줘야 지속적인 이제 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가가 강하게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조금 빠르게 21선 위로 최소한 못해도 5일선, 11선 위로 올라와서 조금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 21선 위로 지수의 가격이 올라와 주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은 뭐 여전히 안 좋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양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이 개인만이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이 개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잘 방어해줬다. 이런 부분이 참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에 의해서 조금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랫꼬리를 달아줬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환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종가상 고점 자리를 지금 환율이 계속 그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죠. 환율이 내려가야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수 수급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락을 주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 수급으로 시장에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환율이 최소한 못해도 한 1120원 밑으로 좀 떨어져야 좀 안정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결국에는 우려했던 나스닥 지수가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차트의 이 모습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의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이유가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아주 안 좋은 이 멘트가 좀 있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거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또다시 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 기술주들의 급락이 떨어졌고 그중에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급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나스닥 지수가 좀 차트가 망가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아랫꼬리를 잘 달아주면서 그래도 좀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은 미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는다면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행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만 좀 잦아든다면 우리 시장도 조금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은 좀 깔끔하게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